안녕하십니까. 멀티 클라우드 통합 관리 기술에 대한 리딩을 하고 있고, 그거의 구현 체인 CB 텀블벅을 메인테이닝 하고 있는 손석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원래 발표하면 제 자기소개를 하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왜 저기 올라가 있냐, 저 사람 얘기하는 거 도대체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사실 하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제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저는 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라는 연구소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또 오픈소스 전문위원이라는 직책을 맡아서 이제 오픈소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장려하고 또 몇 가지 포인트에서는 리딩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제가 오픈소스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쿠버네티스라든지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 CNCF에서도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현재는 CNCF 앰버서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클라우드 바리스타 이 부분이죠. 이제 클라우드 바리스타에서 몇 가지 이제 역할들을 맡고 있어서 오늘은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CB 텀블벅 메인테이너로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세션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첫 번째, CB 텀블벅, CBTV라고 그냥 텀블벅이라고 부를게요. 이 텀블벅이 무엇인지 새로 오시는 분들, 이번에 컨퍼런스 처음 와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뭔지 빠르게 한번 리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버전 0.9에서 0.10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1.0 안 된 솔루션이에요. 10으로 이제 지금 5개월 만에 이제 바뀌게 됐는데, 그동안에 어떤 거가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기존에 클라우드 바리스타랑 이제 CB 텀블벅을 아시는 분들을 위한 세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좀 빠르게 얘기를 할 거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주제. CB 텀블벅 입장에서 이제 AI 탐구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게 AI는 지금 넓은 분야죠. 그래서 텀블벅 입장에서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제 AI를 다루게 되는가 측면을 이제 조금 더 얘기를 많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컨퍼런스 주제가 이제 그런 주제이기 때문이죠. 우선 CB 텀블벅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조금 인터랙티브하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질문을 몇 개 들으면 좀 응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제 AWS에서 VM을 생성을 해봤다, 직접 이렇게 생성하기 위해서 VM 만들어 보신 적이 있는 분 계시면은 손을 살짝 이렇게 들어서 티를 좀 내주십시오. 오,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그러면은 AWS 말고 다른 CSP, 구글이라든지 애저, 다른 CSP 뭐 딴 거라도 더 해봤다, 거기서도 VM 또 추가로 만들어 봤다, 계시나요? 야, 멀티 클라우드 다들 하고 계시네요. 신기합니다. 네,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주제입니다. 사실은 이제 멀티 클라우드가 언제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은 그 특정 클라우드 사이에 재난이 발생해가지고 서비스가 터졌을 때, 그 다음날 신문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멀티 클라우드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사실은 요 그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갑자기 기관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저기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하던데 우리도 하나만 쓰고 있지 않냐, AWS 하나만 쓰고 있지 않냐, 우리도 재난 나면 어떻게 하냐, 우리도 멀티 클라우드 해야지. 근데 사실은 하나만 쓰기도 버거워요. 하나만 쓰기도 버겁고, 지금은 그래도 여기에는 멀티 클라우드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제 2개 이상 해보신 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고급 기술자분들이 아마 되게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2개 해보려고 하면은 벙찌는 거, 이게 다 인터페이스도 다르고 뭐도 다르고 난리가 납니다. 3개는 어떠십니까? 10개는 어떠십니까? 그거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한 이유는 이제 사실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은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 자체가 사실 많이 다릅니다. 지금 저희는 API 앱스트랙션을 계속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실제로 안쪽에서 들어가 보면은 VM 하나 만드는 거, 그거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아주 중지시키고 대시작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것조차도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이게 4개사가 다 다릅니다. 어떤 애는 이런 상태가 있고 어떤 애는 이런 상태가 없습니다. 액션이 있고 없고, 그거를 메꿔내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죠. 이것만 쓰시던 분들은 저쪽에 가서는 그건 못 하시는 거예요.
더 극단적으로 뭐 태깅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리소스 VM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VM의 이제 목적 같은 걸 이제 태깅을 합니다. 요거는 무슨 애플리케이션용 AWS는 지원을 해주죠. 그거를 열심히 다 붙여놨는데 이제 딴 데로 이렇게 다 갈아탔는데 태깅 기술이 없어요. 기능이 없어요. 그럼 다 망가지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제 질문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저희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게 그 여러 가지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을 이제 보면은 실제 VM 측면에서 봤을 때도 스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VM 스펙을 정하면은 그 스펙대로 이제 VM을 만들어주죠. 그 CPU가 4개 있고 메모리가 뭐 몇십 기가인 거. 구글, 아마존, 애저 다 비슷하게 해줍니다. 근데 막상 그걸 VM을 만들어가지고요. 성능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성능이 다르게 나와요. 가격이 다른데 동일한 스펙이라고 적혀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만들면은 성능이 다르게 나옵니다. 이건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묘하게 이제 AWS가 좀 빠른 것 같던데 구글이 빠른 것 같던데 이게 이제 쓰는 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맞춰서 가고 계시는 상황이죠. 다릅니다. 근데 뭐가 다른지 정확하게 모르시죠. 또 이제 뭐 VM의 경우에 싸니까 괜찮은데 GPU는 어떠신가요? GPU는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요 그림 이제 GPU별로 이제 어떻게 가격 대비 성능이 나오는지를 살짝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거 되게 옛날 그림입니다. 제가 2019년에 가져왔던 그림이에요. 이쪽으로 갈수록 싸면서 고성능입니다. 소비자는 뭘 골라야겠어요? 이쪽에 있는 거 골라야겠죠? 그거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모르실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정보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GPU가 되게 한정적이어가지고 어디에는 어느 지역에 있고 어느 지역은 없고 이런 상태예요. GPU 종마다 또 다릅니다. 지금 뭐 H100 어디 있는지 모르실 거예요. 블랙웰은 어떤가요? 블랙웰 지금 뭐 애저에서 먼저 탑재를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그게 나와도 어느 리전에 있는지 찾아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 멀티 클라우드를 쓰시는데 좀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전별로 얘네들의 이제 응답 속도를 이렇게 다 측정을 해보면 상호관계를 측정을 해보면은 이게 실제 물리적 거리가 아니고 네트워크적인 거리가 다 달라요. 그거는 네트워크를 정말로 잘 하시는 분이 아니면은 이 관계를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잘 뽑아 올려서 멀티 클라우드를 이제 쉽게 쓸 수 있게 이제 만들어 드리는 거죠.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앱스트랙션 하죠. 이제 CSP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다 달라도 이제 CB 스파이더가 있으면은 원 코드로 컴퓨팅 리소스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VPC를 만들어 달라고 할 때 CSP 상관없이 동일한 형태로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거 컴퓨터 하나 만들려고 하는 일은 아닐 거예요. 컴퓨터 여러 개 만들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거 위에서 정말로 좀 더 큰 규모의 더 최적화된 형태의 멀티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돌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기 지금 발표하고 있는 요 텀블벅 세션에서 이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통해서 저희가 멀티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멀티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잘 돌릴 수 있는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해 주고 관리를 해 주겠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사용자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자 하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CB 스파이더가 있어서 CSP가 다른 API 사용 방식을 내줘도 동일한 API, 유니파이드 API로 내줍니다. 그 위에서 이제 그거를 프로비저닝이고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프로비저닝 하기 전에 어떻게 프로비저닝 할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프로비저닝 리퀘어먼트, 뭐 비용이라든지 실제 상세 스펙이라든지 위치, 퍼포먼스, 레이턴시 이런 것들이 다 봐서 이제 적절하게 이제 그 베스트라고 되어 있는 이런 이제 인프라를 구성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이 API를 통해 가지고 프로비저닝까지 해줍니다. 이걸 해주고 나면 이제 그 텀블벅에서는 MCI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의 약자인데요.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라고 하는 하나의 오브젝트를 이렇게 잘 예쁘게 싸줍니다. 그거를 그냥 두면 안 되겠죠? 관리를 해줍니다.
라이프 사이클 관리도 해주고 이제 오케스트레이션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요 부분이고 이제 텀블벅이 사실은 주로 하고 있는 요 세 가지 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텀블벅에서는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입니다. 텀블벅이 가장 관심을 가지면서 관리해주는 주체.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MCI라고 하는 형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선 아래쪽에 이제 네트워크에 받쳐줘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CSP들의 리소스들을 활용해서 요거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AWS에서 네트워크 개념이 있습니다. VPC, 버추얼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텀블벅 입장에서는 이게 마치 하나의 네트워크인 것 마냥 이제 슈퍼네팅이라든지 VPN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걸어서 알고 보면 CSP 입장에서는 다 다른 애들이고 커넥션이 안 되는데 요 인프라 안에서는 마치 하나인 것처럼 쭉 라인을 깔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브 그룹, 스케일링 그룹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안에다가 VM이나 이런 노드들을 이제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이 단위로 스케일 아웃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CSP가 제공해주는 볼륨 같은 서비스를 여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이제 디스크로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그 위에 이제 시큐리티 그룹이 붙겠죠. 시큐리티 그룹, 방화벽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잘 여러 개 있으니까 잘 쓸 수 있도록 이제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L4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라든지 뭐 POC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이런 것들 이제 풀 세트로 이제 짜주는 게 아까 그 텀블벅이 두 번째 항목에서 이제 인프라를 프로비저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류의 이제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냐, 안에 어떤 속성의 이제 리소스를 만들어 줄 수 있냐를 보시면 이 테이블에 다시 보시면 됩니다. 텀블벅 저장소에 제일 위에 이거를 붙여놨어요. 계속 저희가 이거를 업데이트를 하면 이제 그 라이브 문서에 들어가고 있고 보시면은 어느 CSP들을 서포팅하고 있는지 이렇게 되어 있고 아래쪽은 그 아까 MCI라고 하는 거 그놈들을 어떤 자원들로 구성할 수 있는지 라인이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보실 거는 이제 쿠버네티스라든지 VPN 게이트웨이 같은 게 좀 들어와 있다 보시면 되고 이제 저희가 오픈 소스예요. 이게 완벽한 솔루션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제 잘 되는 것들은 yes로 표현이 되어 있고 앞으로 할 거 그리고 지금 안 되는 거 어쩌면 향후에도 안 될 거 이게 다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사실 화살표가 여기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제 관리 가능한 자원들을 늘려나가고 지원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을 계속 늘려나가겠다 하는 포부를 이제 클라우드 바리스타 커뮤니티 차원에서 가지고 있고 이제 텀블벅 메인테이너로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관리 가능한 오브젝트로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텀블벅은 지금 REST API 개수를 세보니까 18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절차 이외에도 사실 인프라를 관리한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API로 다 내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 아까도 이제 그 AI 에이전트 세션에서 이제 들으셨다시피 이제 AI 에이전트가 인프라 만들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게 이 API를 호출해서 실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나? 유스 케이스 두 가지 정도 자주 공유해 드린 건데 다시 한번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루션을 쓰면은 멀티 클라우드 기반의 최적 비디오 컨퍼런스 서비스를 바로 집에 가서 그냥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야 뭐 한 10분 만에 하고요. 안 해보신 분도 1시간 내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클라우드 바리스타고 있고 이게 전 세계 지도이죠. 서비스 유저, 그러니까 비디오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싶은 유저들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쉽게 인프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CSP가 뭔지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 만들고 이게 이제 원격 커맨드 같은 기능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뭐 오픈 소스로 된 그 비디오 컨퍼런스 서버 바로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원하는 지역 어디든 간에 여기에 실시간성에 맞도록 인프라를 이렇게 쉽게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유스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대규모로 이제 프로비저닝할 수 있는 캐퍼빌리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규모 글로벌 게임 서비스 같은 걸 제공해 줄 수가 있고, 아까 이제 강동재 커뮤니티 리더께서 세션에서 요 시연을 이제 보여주셨어요. 서버를 여러 개 배포하는 거죠. 보통 게임 서버는 이렇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만 서비스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서비스를 하고 싶다 보니까 전 세계 리전에다 다 깔아버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유저가 여기 있는데 서버가 여기 있으면 속 터집니다. 실제 여기 있는 유저들한테 다 져요. 그래서 이제 실시간성을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저렇게 이제 프로비저닝 해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애들이 뭐 문제가 생겼다, 이제 뭐 심지어 비즈니스 접어야 돼서 빨리 내려야겠다 하면은 이제 통합 제어도 이제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구동하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 이게 아까 시연에서 이제 보셨던 거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텀블벅을 설치만 하면 사실은 이 세팅이 됩니다. CSP 여러 종 리전까지 다 등록된 상태로 세팅이 되고, 클릭을 하면 바로 써보실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제 선택을 하면은 사실은 보셨으니까 게임 서버를 이제 쉽게 배포를 할 수가 있고, 인프라가 만들어졌고, 요 원격 커맨드로 바로 요청을 하면은 이 지금 8개 인프라에 게임 서버가 다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접속을 해보면 그 서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글로벌 게임 서비스를 진짜 30분 만에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조노특이라고 해서 이제 저는 오픈 소스를 되게 좋아하는데 오픈 소스로 만들어진 게임 서버입니다. 상당히 괜찮아요, 이것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 서비스도 대규모로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를 만들었다가 이제 안 쓰면 바로 이제 내려버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텀블벅에 대해서 개요예요. 사실은 더 깊은 얘기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제 쉽게는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쓸 수 있다. 유스 케이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제 텀블벅 아시던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지난 5개월이더라고요.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5개월 동안 이제 추가 이제 릴리스가 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만 간단하게 이것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텀블벅의 이제 프리 릴리스는 0.9.22예요. 곧 이제 컨퍼런스 끝나고 나면은 0.10을 찍을 겁니다. 바로 직전 버전이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API는 뭐가 있는지 다 표현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어떤 거냐? 이게 PR 리스트에 이제 오픈 소스니까 GitHub에서 돌고 있고 저희가 풀 리퀘스트라는 걸 통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스 코드가 반영이 돼야 된다. 이 제안이 이제 5개월 동안 이렇게 많이 썼던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께는 사실은 간단하게 기능 요거 생겼습니다, 뭐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5개월만 해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중요한 사항은 네트워크 리소스 부분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추가적인 네트워크 리소스가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그 기존에 이제 CB 스파이더 영역이 이제 CSP의 API를 추상화해가지고 올려주는 부분입니다. 이제 VPC 같은 거를 이제 추상화를 이미 해주고 계시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요구 사항이 늘어납니다. VPC 일반적인 것뿐만 아니고 VPN 터널링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트워크 시큐리티 이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요구 사항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추상화로 쫓아가기가 사실은 급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POC 라인으로서 그거를 이제 다 추상화하지 않아도 일부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라인을 탔고요. 저번에도 이제 일부 소개가 됐지만 저희가 테라폼은 아실 거예요. 이제 선원형으로 인프라를 배치하는 이제 그런 유명한 오픈 소스가 이제 아니게 된 이제 솔루션이 있는데 그거의 이제 오픈 소스 버전이 오픈투프이고요. 이 오픈투프로 이제 그 특정 CSP들의 리소스를 디파인 해가지고
저희가 네트워크 자원을 이제 지금 추가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걸 이제 좀 개별 확장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픈투프를 텀블벅이 바로 쓸 수는 없어요. 그거를 메꿔주는 주체, 그거를 연결해준 주체가 지금 MC 테라리움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이제 하고 있고, 요거는 지금 에트리 김윤곤 박사님께서 이제 리딩해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나중에 이제 돌아다니던 건데 네트워크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제가 김윤곤 박사님을 연결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말씀만으로 드렸던 거 실제로 이제 됩니다. 되고 아까 맵 UI, 아까 맵 기반의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얘네들도 지금 다 나오게 작업을 해뒀어요. 요 놈이 새로 들어온 놈들입니다. VPN 게이트웨이. 요거를 테라리움 및 오픈투프를 통해서 요청을 하면 당연히 텀블벅 API로 요청을 합니다. 텀블벅 API로 VPN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달아주고요. 거기에 얘네들끼리 시큐어한 채널을 만들어줍니다. 터널링이라고 하죠. IPsec으로, IPsec이겠죠? 네, IPsec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이제 제공해주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의 MCI를 이렇게 좀 잘 싸준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지금 이제 텀블벅에 원래 네트워크 리소스와 그 관리 개념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쉽게 이제 구조화를 하기 위해서 좀 심플리파이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 에트리 김윤곤 박사님이 좀 봐주시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실제 네트워크 쓰시는 분들은 훨씬 더 고도화해가지고 쓰신다는 측면을 봐주셔서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 릴리스에 어느 정도 들어와 있고요. 특징적인 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네트워크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런 API와 도구와 GUI, 약간 이건 실험용이긴 한데 GUI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이런 네트워크 구성을 조금 더 실제 인프라 관리하시는 분들, 네트워크 관리하시는 분들이 쓰실 수 있도록 조금씩 이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쿠버네티스 itself도 프로비저닝을 해주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CB 스파이더에서 앱스트랙션을 해서 CSP의 쿠버네티스 서비스 자체를 만들고 삭제하고 이런 이제 추상화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해주고 계시고요. 텀블벅 입장에서는 그걸 다시금 저희가 관리 가능한 주체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에트리 김소영 책임님께서 이제 또 리딩을 해주고 계시는 상황이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마찬가지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실제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만들어 달라고 만들어주나요? 밑에 자원들이 다 필요해요. 이거를 미리 만들어 놔야지만 위에 그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작업까지도 저희가 오픈소스로서 계속해서 이제 메꿔 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기존의 가상머신에 대해서는 SSH 기반으로 원격 커맨드를 보낼 수 있도록 원래 텀블벅에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파일도 전송할 수 있도록 기능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텀블벅이고 여기가 만들어진 멀티클라우드 인프라 안에 VM들이라고 보시면은 사용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API로 파일을 첨부해서 보내줘 하면은 여기 있는 인프라에서 베스천 노드가 있어요. 대표 노드가 받아서 다 이렇게 논아갔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하나로 모든 VM에 동일한 파일이 배포될 수 있도록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단 이거는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대용량 파일 전송을 위한 기능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가 간단하게 컨피규레이션 정도를 보낼 일들이 되게 많은데 그때마다 접속해가지고 다운로드 받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편의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기능이다. 그래서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허용 크기를 10MB로 제약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용량 파일 전송은 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만드는 자원들, VM, VPC 이런 애들이 다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레이블링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그룹해서 보이기 좋잖아요. 그래서 레이블링 기능을 다 넣었고요. 모든 리소스에 대해서 이제 닉네임을 다 달 수 있도록
닉네임을 여러 개 달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 그걸 기반으로 자원들을 셀렉트할 수 있도록 레이블 셀렉터도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API는 보시면 되는데, 이걸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면 된다. 요거는 API 명세에 가서 보시면 되고, 저는 쿠버네티스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쿠버네티스 있는 레이블 셀렉터 기능을 그대로 임플리먼트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서 보시다가 안 되면 쿠버네티스 가서 레이블 셀렉터 문서를 보시고 네,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시스템을 조금 쉽게 구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뒀습니다. 뭐 다커 컴포즈 같은 거 다 아실 거예요. 저희가 텀블벅을 띄우기 위해서는 밑에 스파이더도 있고 SCD도 있고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이거를 일일이 버전 맞춰서 띄우기가 너무 힘드실 거잖아요. 다 싸놨습니다. 그래서 다커 컴포즈 업만 하시면은 바로 되도록 다 세팅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띄우고 나면은 이거를 쓸 수 있도록 초기 환경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스크립트로 만들어서 한 번에 다 뜨도록 만들어뒀습니다. 그래서 다커 컴포즈업하고 init.sh라고 하는 걸 하면은 모든 걸 다 등록해드립니다. 지금 현재 그 등록을 하면은 661개의 리전이 등록이 되고요. 스펙은 9만 개가 등록이 되고, 이미지는 지금 500여 개가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향후 개선을 좀 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전체 스펙이 거의 다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하는 작업이 원래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10분씩 걸렸는데요. 그거를 어쨌든 각고의 노력으로 2분 안에 떨어지도록 지금 여러 가지 유의 작업들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적인 측면 조금 신경을 썼고, 그 기존의 크레덴셜 파일을 관리해서 이걸로 이제 CSP API를 쓸 수 있는 크레덴셜을 주입했었는데, 이게 그냥 오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암호화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덴셜을 등록하는 API도 있는데, 이것도 API를 콜을 하는 거니까 중요한 정보를 API를 태워야 되니까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RSA, AES 하이브리드로 보안 암호화를 해서 보내시도록 API를 짜뒀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는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워크플로우를 보시고 크리덴셜을 암호화해가지고 API로 호출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조금이지만 그 보안적인 측면도 좀 개선을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스템 성능 개선이 많이 진행이 됐고요. 안전성을 극대화하는 부분입니다. 500개의 VM, 30리전을 활용한 500개의 VM을 텀블벅으로 띄우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500개의 VM을 상태를 조회하려면은 상태 조회 한 번 할 때마다 CSP한테 500번의 API 콜을 해야 됩니다. 1초마다 한 번씩 하면 500개씩 계속 쌓이는 거예요, 여기. 그거를 마찬가지로 좀 교묘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500까지는 성능 요소를 맞출 수 있도록 만들어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게 500개 그냥 스크립트를 해서 한 번에 다 만든 거고, 마찬가지로 만드는 것보다 사실 저는 지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터미네이트도 이렇게 잘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밑단에서 썼던 리소스들 이렇게 릴리스까지 쫙 하면은 500개 만들었다가 다 털어내는 것까지 1시간 이내로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정성 개선이 있었다. 그거를 이러한 마일스톤을 기반으로 진행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제 쭉 갈 거기 때문에 요거는 혹시 기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장표로 파일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션이고, 사실 이까지 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조금 급하게 이제 달려와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션에서는 이제 재미있는 AI 탐구 생활이라는 컨셉으로 텀블벅이 지금 AI를 이제 지금 탐구하는 거예요. 저는 AI 전문가는 아니에요. 이제 다행히 이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관련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서 조금 알고 있긴 한데, 지금 AI는 뭐 그때랑 전혀 다르죠. 엄청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탐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열심히 탐구를 해봤고, 그 탐구한 결과를 조금 공유해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왜 했냐? 뭐 AI 더 잘하는 사람 여기다 부르면 되는데, 저는 AI를 탐구하면서 인프라적인 관점에서 뭐 어떤 것을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가, 그 포인트를 좀 보면서 이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저번에 좀 공유해드렸던 것도 처음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번 먼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찬가지 상황이죠. 뭐 라마 3.1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메타에서 뭐 오픈소스로 LLM 공개했다 이렇게 하면은 뭐 대표님들 오셔가지고 우리도 라마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LLM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안 하시던 분들은 이제 이렇게 뻥치실 수밖에 없어요. LLM 자체도 모르실 거고, 그거 공부하려고 하면 한참 하셔야 되고, 그거를 서비스로 만들어서 내는 것도 일이고, 그 서비스를 만들어서 낼 때 그 서비스의 인프라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GPU 뭘로 사실 거예요? 온갖 고민들이 이제 물음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제 텀블벅 메인테이너로서 그런 상황에 직면하신 분들께 이제 좀 도움을 드리려고 사실은 이런 세트를 이제 구성을 해봤습니다. 텀블벅이 이제 GPU를 서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GPU가 달려있는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원하는 곳에, 원하는 형태로.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도구가 많아요. 좋은 오픈소스들이 많습니다. 올라마라고 하는 LLM 서비스를 붙여서 서빙해주는 얘 디플로이 하고요. 얘 또 우리가 UI가 있잖아요. 그 챗 GPT 같은 UI 물어보면 답변해주는 거. 그 GUI도 오픈소스로 있어요. 그 오픈랩 UI라고. 요 두 개 세트를 이제 적절하게 잘 배합을 해가지고 이런 시연을 사실 저번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되게 짧게 제가 편집을 했어요. 좀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GPU인데 GPU의 메모리가 여기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20VRAM 이상으로 세팅을 하고 보시면은 이제 그거를 엔비디아 GPU들이 이제 선택이 되죠. 메모리가 20 이상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 첫 번째 걸로 해가지고 이제 다 세팅을 할 거고요. 요 세팅은 이제 제가 적어둔 거라고 하면은 제일 싼 걸로 됩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 개를 이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저렴한 걸로, 가급적. 리콰이어먼트에 맞는데 가장 저렴한 걸로 고른다. 그리고 이제 아까 GPU가 다른 게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뭐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또 퍼뜨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인프라 쉽게 만들 수 있죠. 가격을 보여드리는 거는 이거는 에스티메이션 된 코스트고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넣은 거고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보시다시피 그냥 쉽게 이렇게 만들어져 버려요. GPU가 있어도 쉽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8개가 다 만들어지면은 여기 사실은 GPU기 때문에 GPU 드라이버 설치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설치가 깔끔하게 잘 돼 있는 이미지를 잘 찾아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GPU 드라이버를 자동으로 설치를 해주고 거기 위에 아까 LLM 서버 서비싱 해주는 이제 올라마도 탑재를 하고 그리고 그 올라마가 탑재돼 있는 요 애들한테 각각 다른 LLM 모델들을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라마3도 있고 솔라도 있고 유명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제 탑재할 수 있도록 이제 잘 짜놨고 이제 요거는 웹 UI용 서버를 또 띄워서 얘는 GPU가 필요 없어요. GPU 없는 걸로 해가지고 띄우고 또 마찬가지로 컨피규레이션을 딱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런 접속 정보를 가지고 맵 UI만 들어가서 보면은 모든 세팅이 안쪽에 다 돼 있는 거죠. 이게 제가 사실 뭐 이렇게 제가 조작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클릭으로 하는 거를 그대로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따라서 그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집에 가시면은 이것도 처음 하시는 분은 뭐 1시간, 잘 아시는 분은 30분. 그래서 지금 라마3한테 물어보게 된 거예요. 어딘지는 모르겠고 8개 중에 한 마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잘 얘기해 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텀블벅 물어봐도 라마3는 모델이 좀 큰 애여서 대답을 좀 잘 해줍니다. 뭐 사실은 요거까지도 쉽게 누군가는 또 하실 수도 있긴 한데 이제 한 발자국 좀 더 들어가 보자면은 왜 이렇게 그러면 8개나 필요했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잖아요. 비싼데 8개를 사용하는 차를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LLM 여러 개 성능 비교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모델이 다르니까 새로 무슨 모델이 나왔다는데 여기다가 다 기입해 놓고 질의를 던지면은 이 LLM마다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한 노드에다가 8개 다 집어넣었다. 답 못 받으세요. 안에서 막 GPU, CPU 오프로딩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냥 멈춰버립니다.
그걸 해보셔야지 아시는 건데 일단 제가 제 경험을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파이썬 코드 짜자려고 하면 이제 LLM 모델마다 다르게 짜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레이팅을 잘 해주면은 앞으로 자기가 선택할 그런 LLM을 고르실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뭐 수식 계산을 해보는 성능을 볼 수도 있겠죠. 500 곱하기 12는 뭐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잘해주는 애는 잘해주고 못해주는 애는 못해준다. 네. 그럼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저번에 좀 공유를 해드렸던 거여서 한 스텝 더 참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LLM은 그럼 됐고 갑자기 대표님이 또 오셔가지고 어디서 RAG라는 글자를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래그라고 하고 또는 누군가는 라그라고 하고 RAG라고 하기도 합니다. 검색해가지고 응답을 증강하는 그런 기술을 이제 RAG, 래그라고 부르시면 돼요. 래그. 대표님 아주 해맑게 오셔가지고 다 또 래그 한다는데 우리도 구축해가지고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담당자는 또 벙찝니다. 뭐 어떻게 또 공부하셔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저의 탐구 생활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거 구분을 좀 하실 필요는 있어요. AI를 혹시 이미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 LLM이라고 하는 거가 오픈이 되면 보통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라마 같은 그 메타 같은 데서 이제 내놓는 것들이죠. 그래서 걔는 이제 범용 지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인터넷에 있는 거 열심히 공부하는 애예요. 스페셜리스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걔를 이제 조금 더 이제 성능을 강화하려고 하는 방식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아까 박지용 대표님 말씀해 주셨죠.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또 각광을 받고 있는 게 RAG, 래그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물어볼 때 정보를 좀 포함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면 성능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정확도라든지 내가 이걸 물어봤는데 얘가 일을 잘못하고 엉뚱한 걸 내주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명시적으로 이렇게 알려달라고 하는 셈인 거죠. 그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고요. 파인 튜닝은 이렇게 이제 범용 모델로 이렇게 막 주워 담은 걸로 해놨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우리 목적에 맞게 이렇게 세공하는 작업이 파인 튜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학습이 필요해서 GPU가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요거 래그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 놈은 LLM이 날리지가 부족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냥 법령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예를 들면 뭐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를 관리하는 방법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얘는 그거에 대한 내용을 모를 수가 있어요. 인터넷에 막 되게 많지 않으면. 근데 그거를 책 보고 와서 알려달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책이 있으니까 도서관 가가지고 찾아서 읽고 나한테 대답해줘. 가 래그의 사실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별게 아닌데 인공지능 쪽의 용어가 조금 특이해서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래그를 하려고 하시면은 하나 꼭 아셔야 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 래그는 임베딩이라고 하는 기술이 꼭은 아니고 요즘에는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러한 내용을 벡터로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그냥 쉽게 그냥 요 문서를 수식화해가지고 숫자로 이렇게 나열을 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두면은 LLM 모델이 쟤를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어느 부분이 내가 맞는 부분이지? 이걸 찾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임베딩이라고 하는 그 AI 쪽에서의 이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모델이 있어요. 임베딩 모델. 임베딩 모델을 적절하게 쓰시면은 저희는 이 임베딩이라고 하는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탐구해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올라마랑 웹UI가 있었는데 지금은 N8N이라고 하는 워크플로우 오토메이션 부분하고 이쪽에서 래그 그 지식 날리지를 넣는 부분, 임베딩하고 그리고 그거를 활용해서 답변을 해주고 액션을 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LLM 기반의 AI 에이전트 이런 구성을 이제 만들어봤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은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이 업로드가 되면은 쭉 해가지고 벡터 스토어에 임베딩된 결과를 넣어주는 거. 임베딩 누가 하나? 마찬가지로 올라마가 하는데 아까 임베딩 모델을 설정해서 여기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위쪽에는 채팅에서 요청이 들어오면은 AI 에이전트가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LLM 모델한테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지식이 부족하면은 아까 넣은 그 임베딩된 벡터 스토어에 물어봅니다. 마찬가지로 임베딩 모델 여기 필요하고 올라마 모델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다가 결과를 가져와 가지고 답변을 하는 이런 거를 한번 이제 시연을 보시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물어볼게요. 텀블벅 뭔지 아냐? 그럼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면서 확인합니다. 물어봤더니 여기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라마 3.1이거든요. 라마 3.1은 모델이 작아요. 그러니까 날리지가 많이 없습니다. 웬만하면 모른다고 해요. 자, 그래서 제가 텀블벅의 리드미, GitHub의 리드미 가이드가 쫙 있겠죠. 그거를 문서를 하나 집어넣고 제 구글 드라이브에 넣어볼게요. 그럼 아까 워크플로우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CB 텀블벅을 활용하는 그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넣으면은 아래쪽 워크플로우에서 저 문서를 끌어다가 다운로드도 받고 임베딩 모델을 통해서 저걸 숫자로 바꾼 다음에 벡터 스토어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죠. 이걸 넣고 나면은 나중에 저거를 활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물어볼게요. 텀블벅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했더니 얘가 벡터 스토어에 갔다 오죠. 열심히 이제 말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가 본 지식을 기반으로. 가서 보면은 텀블벅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그 리드미를 기반으로 잘 얘기해 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레그입니다. 네, 뭐 한글로 알려줘 하면 아마 지식 쪽은 안 가고 이제 그냥 라마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꿔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훌륭하게 잘 해내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인프라가 필요해요. 이게 다 인프라가 필요한 애들입니다. 하나로 하면은 금방 멈춰요. GPU를 써야 되기 때문에 쉐어링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사실 이 모든 것을 텀블벅 가지고 만들어 놓은 인프라로 저거를 했다. 생각보다 쉽게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재밌는 걸 사실 한 스텝을 더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거는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채팅을 하는데 텀블벅 API를 좀 써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는 텀블벅한테 MCI 현재 리스트랑 상태를 알려달라고 HTTP 콜을 던지는 그런 워크플로우예요. 그걸 이제 사실 같이 만들어 보고 싶은데 항상 시간이 한정적이어가지고 혹시 제가 돌아다니고 있을 텐데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편하게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에이전트를 이제 붙이는 거고 여기에는 꼭 LLM 모델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라마를 통해서 라마 3.1을 꽂아 놓고요. 이거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 에이전트는 툴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라마 지금 3.1부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콜을 내릴 건지 이 툴을 씹으면은 어떤 액션을 하는지를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텀블벅 API 콜을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MCIS 상태조에. 네, 뭐 인증 정보 같은 거 좀 넣어주긴 해야 됩니다. 텀블벅 API 쓰기 위한 인증. 네, 이렇게 하면 이게 리퀘스트가 하나 붙고 하나는 상세하게, 하나는 조금 아이디만 주게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한 거고요. 시간 관계상 조금만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죠. 얘한테 이제 API 호출해가지고 MCI 리스트 알려줘라고 하면은 보시다시피 요 아까 전에 그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했던 그 인프라들이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오픈 소스 또는 그 소스가 오픈된 그런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이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AI 탐구 생활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건 테이크홈 메시지 그리고 당신의 액션이고 텀블벅 저장소예요. 여기 이제 접속하셔가지고 사실은 이런 일들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주 사소한 거, 문서 수정하는 것만이라도 컨트리뷰션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커뮤니티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좀 기여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이렇게 그 온라인 쪽에서도 이렇게 질문들이 좀 꽤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 이제 내려가시면은 좀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플로어 쪽에도 혹시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기 개인적으로 질문들을 네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열심히 다니고 있겠습니다. 네, 발표를 해주신 손석호 프레임워크 리더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